의정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동안 이제 문화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강조하고 다른 사례들을 쭉 가져오셨어요. 이것들이 의정부의 사례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 강좌하고 그 사례가 어떤 연결을 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좀 더 보충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의정부시가 하고 있는 사업,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 부분은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우리는 빨리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도 잡히고 갈 방향도 정확히 이제 계속 제시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원에 갖고 있는 기존의 문화학교, 문화예술 수업 부분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원이 문화학교가 처음에 가장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게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식을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방식을 빨리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거기에 잘 붙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문화학교 부분의 문화예술 교육 그 외에 문화교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원이 폐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문화학교를 폐쇄하니까 문화원에 돈이 없더라고요.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례로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학교라는 표현하고 동작문화센터라고 하는데 416개 강좌를 해서 1년에 12억 5천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서는 동작구에서 전혀 보조금을 지원을 안 받아요. 지원해준다고 해도 싫다 그랬대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래서 2년 동안 선별진료소로 동작문화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화학교를 싹 문을 닫으니까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 한 20 몇 명 되는 직원들이 문화학교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와서 떵떵거리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예산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손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때문에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연합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저기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개별 문화원 차원에. 그래서 연합회 힘이 거기서 합의된 힘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민현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학교가 지역에서 지역 문화를 이제 만들어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그 대안들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문화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방향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 그 다음에 그렇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강좌들 과연 우리 바꿀 수 있어? 지금 우정구 국장님이나 정민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 문화원에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면 가슴이 턱 막히고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개별문화원 차원에서는 어렵다. 같이 연대해서 협력하고 연대해서 가지 않으면 문화원의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더 보충해서 이제 외부 시선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아까 기본 기초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제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문화원에서 이 정도 해놓으면 진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인적 자원 내지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 내지는 단골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한편으로. 그 한편으로 뭐냐면 단골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스나 아니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영역 자체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대 청년한테 문화원에 있는 강좌 들으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외국이든 거의 안 들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문화원이 말하고 있는 이 기반과 기초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격이 있어야지 이 기반과 기초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문화원이나 앞으로 문화학교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은 시간과 역사와 열정은 있었어요. 하고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문화학교를 했잖아요.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했을 때는 저는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 각 문화원이 아마 전국에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약간 다른 네이밍을 가지고 하는 문화학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느끼는 게 됐어요. 눈에 안 들어봤었거든요, 많이.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전국의 문화원들이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화사고는 그 강좌들은 다 문화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문화학교라는 이름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문화학교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하고는 문화 강좌들을 수렴하는 문화학교라는 이름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누군가 모르게 문화학교를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거나 뭐 두 가지 중인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놀랐던 게 아까 지역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전국에 있는 문화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너무 좀 자만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냐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를 했을 때는 지역의 개성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리고 그 지역민의 그 요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잘만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데 어쩌면 다 비슷하게 하나의 어떤 모습만 쫓아갔지? 예를 들어서 민화교실을 하더라도요 민화교실을 다 비슷한 데는 유행 따라서 비슷한 데는 문화센터에 다 비슷하잖아요. 왜냐면 그것은 유행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근데 문화원에서 민화를 했을 때는 그 특질 자체가 어떤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개월하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1년, 2년 만약에 잘 인기가 좋으면 1년, 2년 하다 보면 또 수상도 하기도 하고 보면 또 이제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다 보면 거기 배우는 제자들 또 그 스타일에 따라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 특질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강좌를 하더라도 그 기초나 기초의 지역의 기반의 기초에서 한다 보면 개성이 드러날 건데 왜 그게 안 드러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문화학교가 전 지향하는 바는 아까 지역학 이런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 지역학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하면 차라리 우리말이 한자네요. 지역 공부라고 하면 되고요. 인문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인문적인 지역 공부를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서예를 글씨를 쓴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지역의 인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 아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지역의 특성이 담아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는 문화센터나 다른 데하고는 전혀 차별적인 성과가 오지 않을까. 또 그 사람 배웠던 분들이 지역에서 할마다 목소리만 키우고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려낸다 했을 때는 그게 좀 지역의 인력이 되고 또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엄청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의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이 정도 하면 어마어마할 건데 그 시간 동안 다 뭘 까먹었지라는 생각이 뭘 했을까요? 우리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좀 기본적인 거를 제가 문화 강좌 저희는 그냥 문화 강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시민들의 욕구 조사가 있잖아요. 그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는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의정부에서 국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요즘은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좀 어떤 방법을 좀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답 드려야 되겠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욕구조사 부분은 사실은 이번 설문에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다. 그럼 의정부 시민을 전체로 하는 욕구조사를 한 문화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방법이라고 하면 이게 정확한 방법일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혜택은 다른 건 다 나쁜데 새롭게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는 온라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의정부에서도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기간만 조금 충분히 잡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매개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의정부 문화원에서 설문을 시작했다 그러면 회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지역의 릴레이처럼 이 설문조사를 내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막 이런 데에 있는 리스트로 확산을 시켜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뿌렸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들이 의정부에서 작년에 해봤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한 5,00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캠페인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정확히 한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요즘에 느꼈는데요.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시민분들이 주신 의견을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었을 때 그 신뢰가 쌓여서 다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다. 저도 되게 쉽게 지나갔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면은 그 문화원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강좌가 이제 정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잘 안 되니까 우리 거를 방법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그 진단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려고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안 나온 거예요. 진단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사이에 우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문화원들이 이제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천 문화원도 네, 그렇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을 그려도 뭐 똑같은 서양화를 그려도 이제는 그 그림을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풍경화를 그리고 뭐 정물화를 그리고 똑같은 강좌였는데 이제는 지역을 그리고 지역을 공부하면서 지역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1년에 한 권, 두 권씩 책으로 내서 또 시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린 것들을 그 대상자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우리는 데이터만 갖고 있고 그 그림을 막 선물로 주기도 하고 전시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번 연수 끝나는 24일에 그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학교는 이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1년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제안을 이제 원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도 좋고요. 그 전문 선생님도 문화원에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도 좀 생각하셨다가 끝까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문화 강좌와 문화예술 교육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7가지 방향에 대한 방향인가 아니면 지금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문화 강좌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문화 강좌와 왜 그 예술 교육이 다르다고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좀 돼야 예, 다르다고 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저는 강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자하고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동아리 형식으로 나갈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강좌마다 약간 다른 특성이 있고요. 저는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도 기능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진 제가 이제 제일 모두 발언할 때는 왜냐하면 그걸 비슷하게 이야기해버리면 헷갈릴까봐 일단은 구분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내용적인 흐름이나 방향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 강좌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방향성 자체를 가져내면 훨씬 더 재밌는 것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문화 강좌를 보면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저는 문화 강좌를 기술학교로 만약에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을 기술학교, 그냥 기술학교니까 우리 뭐 기술 배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인문기술학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을 만약에 보는 것들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환경이나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중에서 만약에 이번 클래스 같은 경우, 강좌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재밌게 어떤 공예품이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기술을 했을 때는 그제가 우리가 했었던 그냥 공예 강좌 같은 것이 약간의 네이밍을 달리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특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 경우도 리폼 같은 경우도 강좌로 많이 했었거든요. 리폼. 그냥 집에서 그냥 옷감 얻어와서 그거 다시 리폼해가지고 뭐 백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취미교양 공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문화강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컨셉을 가지고 저는 네이밍 자체만 달리해도 저는 달리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프로그램 자체를 전면적으로 막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실 때 문화 강좌의 구성 자체를 좀 재밌게 구성하면 거기다가 그전에 했던 답사 프로그램과 같이 다 얹어서 저는 문화 학교 내지는 이쪽으로 브랜드 자체를 통합시켜도 저는 될 수도 있고요. 뭐 문화재 체험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문화 학교에 다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브랜드니까 문화학교에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저는 하면 강좌 플러스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그 다음에 창작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브랜드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자기만의 좀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모함 같은 경우 보니까 로드스콜라 형식으로 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해설하고 이런 것들도 갖다 놓기도 하고 할 것은 엄청나게 저는 재밌게 할 것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원이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기반 자체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 쉬운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문화학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해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게 좀 많이 늦었다. 그러나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할 때 TF 팀에 5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 파트는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 이렇게 해서 한 분, 그 다음에 또 직원 대표에서 또 한 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요번에 지금 같이 해주신 임선혁 선생님이 그 이천문화원이신데 이천문화원 대표가 아니라 직원을 좀 대표하는 개념에서 또 가장 많은 문화원을 저희가 억지로 보낸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은 문화원을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어서 저는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허락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문화원 임선혁 간사이고요. 교육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의정부 사무국장님 필두로 이렇게 문화학교 TF팀을 구성해서 각 경기권 문화원을 조사를 나갔었는데요. 일단은 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그리고 의정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천문화원이 지금 문화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캘리그라피나 미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에 관련된 그런 수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동아리를 통해서 각자 이제 좀 더 특색 있는 그러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좀 가봤던 결과 조금은 이제 전환, 이제 조금 변경? 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느꼈던 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맞이하여서 조금 많은 큰 변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주민센터나 아니 백화점 문화센터나 그런 쪽에서 견주어 봤을 때 경쟁이잖아요, 사실. 그런 쪽에서도 있어서 좀 지금 좀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좀 지역을 통해서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프로그램, 언택트, 택견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접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요, 각자의 지역에 있는 민요를 통해서 트로트로 변환을 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조금 그런 강좌로도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조사를 했을 때 그 이제 담당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변화를 많이 느끼고 되게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원장님 분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게 좀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원장님도 오실 거고 사무국장님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직원분들도 어필을 해서 문화학교는 바뀔 수 있고 좀 더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서서 말씀해 주시면 원장님도 이제는 조금 문화학교를 조금 손봐야 될 때가 됐구나, 조금 이제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아까 전환의 문화학교 말씀하셨지만 원장님께는 지금 있는 제한사항을 포함해서 원장님한테 이미 보고가 됐고 원장님들도 바꿔야 되긴 하나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대안을 좀 제시해봐라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접근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다 이제 오픈하면 처음부터 스타트는 전부 다 똑같아요. 이제 지금이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 집 바꾸려면 지금 바꾸는 게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2년 되면 좀 재미있는 나 이거 했는데 되게 재미있어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연수가 또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안을 듣고 오늘 프로그램을 없으신가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아까 기초 이야기했잖아요. 문화원 자체가 그 기초나 기반 자체를 잘 닦았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게 뭘 전환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아주 현대적이고 응용해가지고 어떤 트레인드한 것들을 해야 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러자니 뭐냐면 너무 또 그러면 기본적 기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 또 쓰임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느낌이 들었던 게 자산오보 영화를 이렇게 봤었거든요. 자산오보. 네, 자산오보 보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실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인문하고 지역학 이야기했는데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실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것이 이제 저는 인문이나 지역학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서 저는 문화 강좌가 지역을 배우고 지역에서 배움의 요소를 찾고 그 다음에 진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찾아내는 가장 실용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이게 저는 문화원의 문화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찾는다 했을 때는 가장 실용적이면서 가장 인문적이고 그게 가장 지역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그런 말로 좀 마무리를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저는 그냥 마무리인데 제가 되게 꿈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꼭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계속 동영상 막 이런 걸 문화원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 그게 날라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글씨체를 잘못 써서 그래갖고 요즘에는 저희는 경기체만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해반 회원님들하고 같이 의정부체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만 쓰는 거 하고 나중에 다 소송 걸 거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먼저 고향 사무국장을 하셨던 유현일 선생님께서 갑돌체라고 글씨체를 또 만드신 경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받아서 지역에서 문화원에서 그 지역 글씨체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고 그 글씨체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책이나 이런 데에 활용이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을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문화원이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건 제 꿈이기도 한데 요즘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조금 몇 년만 고민한다면 그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시군에는 그 지역 글씨체를 문화원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글씨체는 문화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것으로 마지막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죠. 글씨체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마다 중요한 건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 문화원이 이런 걸 했어라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화원과의 네트워크에서 일관되게 합의해가지고 뭔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의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쪽에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원들이 현재 지역 문화에 대한 흐름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 단순히 지역 문화 경영자에서 강의를 듣는 형식이 아니라 좀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들이 사안별로 조직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문제는 이렇다, 국장은 직원 채용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결 일이 되게 산적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워킹그룹 형태로 좀 이렇게 사안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경기도 문화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모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학교의 방향, 문화원 조직 운영의 방향, 이런 방향들이 연구가 되고 그 나온 결과가 전체 문화원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구조로 좀 가려고 하니까 연합회는 연합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역문화원이 충실하게 또 지역의 역할들을 좀 더 고민해줘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